신발 속으로 들어온 작은 모래알 하나를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 아이의 발이 그 까슬한 감촉에 불편할까봐 부모는 아이가 걷기도 전에 미리 길을 쓴다. 길 위에 떨어진 잔가지 하나, 붉어진 돌멩이 하나까지 다 치워놓고서야 비로소 아이에게 걸어보라 손을 내민다. 그것이 부모가 가진 지극한 정성이다. 하지만 탄탄하게 닦인 길만 걸은 아이는 흙의 부드러움도 돌의 거칠음도 배우지 못한다. 제 발바닥이 지면을 움켜쥐는 법을 익히기도 전에 부모의 손에 끌려 목적지에 닿는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훗날 부모가 없는 낯선 길 위에서 작은 웅덩이 하나만 만나도 어쩔 줄 몰라 주저앉고 만다. 우리가 정성이라 믿으며 닦아놓은 그 매끄러운 길이 실은 아이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자식이 겪어야 할 마땅한 수고로움을 부모가 가로채는 일. 자식이 고민하며 흘려야 할 눈물을 부모가 미리 닦아주는 일. 우리는 그것을 부모된 도리라 여겼고 헌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헌신이 거듭될수록 자식의 내면에는 스스로 일어서는 힘 대신 누군가 해줘야만 움직이는 무거운 의존이 자리 잡는다. 세월이 흘러 자식이 장성했을 때 부모는 그가 비바람을 견디는 장성한 나무가 되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그늘 밑으로 숨어들거나 오히려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을 쏟아낸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허망한 서리가 내린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은 자식의 귀에 닿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다. 우리는 모진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내 아이만큼은 험한 세상을 보지 않고 꽃길만 걷길 바랐던 평범한 어버이다. 다만 그 배려가 너무 지극하여 자식의 자존을 침범했고 그 친절이 너무 넘쳐 자식의 성장판을 닫아버렸을 뿐이다. 선함이 때로는 타인의 삶을 소모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이제 멈추어 서서 조용히 짚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정성이 왜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올가미가 되었는가? 혹여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인 나의 조바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의 결을 살피지 않으면 남겨진 세월은 회한이라는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모가 쏟아낸 그 뜨거운 열망이 어떤 속도로 자식의 삶을 잠식하고 어떤 흐름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본질을 가만히 응시해 보고자 한다.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다. 강물에 씻긴 돌이 둥그러지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흐르듯 자식을 향한 집착을 걷어내고 한 인간으로 마주하는 데도 그만한 사유가 필요하다. 자식에게 온 마음을 바치고도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린가? 그 아픈 물음의 끝에서 타인을 향한 손길을 거두고 그대의 마음부터 먼저 살피라. 거기에 고요한 여백을 만드는 것부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대장간에 달구어진 철은 차가운 물에 담겨야 비로소 단단한 칼날이 된다. 사람의 생 또한 그러하다. 결핍이라는 냉수와 고통이라는 망치질이 교차할 때 인간은 비로소 제 삶을 지탱할 뼈대를 갖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이라는 철이 뜨거운 화덕 안에만 머물기를 바랐다. 그 열기가 자식을 녹여버리고 있는 줄도 모른 전형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다. 우리가 정성이라 믿었던 첫 번째 오류는 자식의 결핍을 가로챈 것이다. 어린아이가 숟가락질을 시작할 때 식탁은 엉망이 되기 마련이다. 밥알은 사방에 튀고 국물은 옷을 적신다. 그때 부모는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빼앗는다. 내가 해줄게. 그게 빠르고 깨끗하단다. 이 사소한 가로채기가 10년, 20년을 반복되면 그것은 거대한 재앙이 된다. 자식은 밥을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누군가 채워준다는 무력한 권리를 배운다.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인간관계의 굴곡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다. 부모가 그에게서 좌절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미리 닦아놓은 평탄한 길 위에서만 달린 자식은 제 발바닥에 굳은 살을 만들 시간을 갖지 못했다. 굳은 살 없는 발로 세상의 거친 자갈길을 걸을 때 자식이 느끼는 통증은 부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극심하다. 그 통증이 원망이 되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풍요를 주었다고 자부한다. 부족함 없이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는 채워진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채울 줄 아는 능력에 있다. 부모가 곳간의 열쇠를 쥐고 평생 먹을 것을 내어준다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눈치나 살피는 식객으로 남을 뿐이다. 자식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과잉된 안락은 자녀의 내면에서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갉아먹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넘어서 본 경험이 없는 인간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겉으로는 화려한 학벌과 직장을 가졌을지라도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다. 그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자식은 결국 자신을 온실 속에 가두어둔 부모를 향해 소리친다. 왜 나를 혼자 서지 못하는 병신으로 만들었느냐고. 이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다.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아우성이다. 자식은 부모의 정성이라는 늪에 빠져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고 물을 주었으나 그것은 나무를 익사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부모들이여 가만히 돌이켜보라. 자녀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자녀의 갈등에 대신 나서서 싸워주고 자녀의 결혼 자금과 집값을 당연하게 내어주며 당신은 무슨 표정을 지었는가? 혹여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므로써 부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만약 그러했다면 그 정성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과 소유욕을 위한 것이었다. 자식이 독립하는 순간 찾아올 당신의 공허함이 두려워 자식의 다리 근육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연민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불편하게 두어야 한다. 그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흙탕물에 구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성은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지금 당신을 원망하며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가 이제야 제 다리에 힘을 주고 스스로 서보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을 뿌리치는 그 거친 몸짓이 실은 자립을 향한 첫 번째 날갯짓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의 기술은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에 있다. 자식의 삶에서 부모의 지분을 줄여나가는 것, 그가 실패할 권리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지막 유산이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으나 방향이 틀렸음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안락함이라는 독국물을 정성이라는 병에 담아 먹여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 그대의 자식이 무능해 보이는가? 혹은 당신을 원망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의 손에 들린 숟가락부터 내려놓으라. 자식이 제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림자를 거두고 햇살이 그에게 직접 닿게 하라. 자식의 고통을 견디는 부모의 고통.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만이 감당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성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자식을 돕고 싶은 그 조바심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인지 가만히 관찰하라. 그 비어있는 마음에서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굽이치는 강물을 가두어 내 마당의 연못으로 만들려 할 때 물은 생명력을 잃고 이내 탁해지기 마련이다.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두어야 하거늘 우리는 자식이라는 생동하는 흐름을 조언이라는 이름의 두구로 막아 세우려 한다. 이것이 정성이 독이 되어 돌아온 두 번째 이유, 바로 가면을 쓴 보이지 않는 통제다. 우리는 자식에게 건네는 우리의 말이 비단결 같은 지혜라고 믿는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라는 머리말을 붙여 정성껏 포장한 조언들 말이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어떤 명문장도 소음에 불과하다. 아니, 소음을 넘어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 부모의 경험은 부모의 시대에만 유효한 낡은 지도일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만이 정답이라 여기며 자식이 가보지 않은 숲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불안한 눈초리로 가지를 휘어잡는다. 이것은 지도가 아니라 구속이다. 자식은 제 발로 세상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하는 존재다. 부모가 그려준 지도를 들고 걷는 자식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지 모르나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환희도 누리지 못한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그 지극한 정성 어린 말들이 왜 잔소리라는 멸칭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통찰해야 한다. 잔소리는 내용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나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권력의 행사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겠다는 부모의 이기심일 때가 많다. 우리는 자식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식의 선택할 권리를 찬탈하고 있다. 자식이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어낸 결론만이 진짜 그의 삶이 된다. 부모가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는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보여주는 부정행위와 같다.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서 단 한 문장도 스스로 써 내려가지 못하는 백치가 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전화를 피하고 명절에 찾아오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이 자녀의 영혼에 무력감이라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부모와 마주 앉을 때마다 자신이 부정당하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는 느낌. 그 비참함을 견디다 못한 자식은 결국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선택한다.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한 소리가 어떻게 폭력이 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정성 어린 폭력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법이다. 대놓고 휘두르는 매는 피할 수라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속삭이는 통제는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집안에서 자식은 숨을 쉴 수 없다. 이제 부모라는 훈장의 옷을 벗어야 한다. 자식은 가르쳐야 할 제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다. 지혜로운 이는 상대가 묻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으며 설령 묻는다 해도 답을 주는 대신 함께 고민하는 여백을 남긴다. 자식이 틀린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낭떠러지가 아니라면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 그것이 말로 하는 조언보다 100배는 더 깊은 정성이다. 말을 줄이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부모의 목소리가 작아질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우리가 정성껏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이 실은 자식의 성찰을 방해하는 안개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를 향해 뻗은 그 보이지 않는 통제의 손길을 거두라. 자식이 당신의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마디로 그의 세상을 인정해 주라.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다. 정성이 독이 된 이유는 우리가 자식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의 분신으로 여기고 나의 못다 이룬 꿈을 투사했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며 정성을 낭비했다. 하지만 자식은 하늘이 잠시 그대에게 맡긴 귀한 손님일 뿐이다. 손님이 머무는 동안 정성껏 대접하되 그가 떠날 때 그의 발길을 붙잡거나 가는 길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식과의 대화에서 가르침을 지우고 물음을 채우라. 무엇을 도와줄까? 혹은 내 마음은 어떠니? 라는 질문 하나가 100권의 고전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깊게 위로한다. 자식은 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원한다. 비난과 지적의 말을 거두고 지지와 수용의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너진 관계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진정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당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인지 고요히 문답하라. 그대의 입술이 닫힐 때 자식의 가슴이 열리고 그대의 통제가 멈출 때 자식의 인생이 시작된다. 사유의 깊이가 말의 길이를 결정한다. 오늘 자녀에게 건네려던 그 수많은 정성 어린 참견들을 삼키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고요히 그를 바라보라.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통제가 아닌 온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지혜의 결이다. 꽃은 제 스스로 피어나야 향기가 깊거늘 우리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내 몸을 태워 땔감으로 썼노라 자부한다. 부모의 뼈를 깎고 살을 붙여 자식의 삶을 지탱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 지극한 헌신이 자식의 어깨 위에 얹히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무거운 빚 문서가 된다. 이것이 정성이 독이 되어 돌아온 세 번째 이유, 희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부채감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입버릇처럼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되어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 말 속에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식의 목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우는 일과 같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자식은 그 희생을 먹고 자라며 감사함 대신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낀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보상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채를 갚기 위한 대리인으로 전락한다. 부모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자식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란다. 내가 즐거울 때 부모는 고생했을 것이라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부모는 참고 있었을 것이라는 미안함. 이 감정은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게 만든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그 성벽을 허물고 나가는 것을 배륜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다. 부모와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운 부채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흘린 땀과 눈물을 볼 때마다 자식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불행을 초래한 원인인 것만 같아 괴로워한다.
그 비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절이다. 원망은 그 도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 기제다.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부모의 희생을 도리어 공격함으로써 자식은 간신히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만 하는 나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는 나무는 자신의 베풀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이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기대하게 마련이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원망과 분노가 솟구친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거나 부모의 정성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배신감의 정체는 바로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한 아쉬움이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진정으로 빛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방기한 채 자식에게만 매달리는 것은 자식에게 너는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풍요롭게 가꾸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비로소 부채감 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부모의 행복이 자식의 자립을 돕는 가장 큰 정성인 셈이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았다는 서글픈 훈장을 떼어버리라. 그것은 자식에게 영광이 아니라 굴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있어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경하며 다가온다. 정성이 독이 된 것은 우리가 자식에게 희생의 증표를 끊임없이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고생을 알아달라는 그 갈망이 자식을 밀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대책도 아니고 부모의 자존감을 채워줄 장식품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만의 생을 항해하는 독립된 나그네일 뿐이다. 나그네에게 베푼 친절은 그가 길을 떠나는 순간 잊히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제 자식에게 지웠던 그 무거운 빚 문서를 불태우라. 내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내가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 내 삶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선언하라. 자식이 부모를 향한 부채감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자식을 맞이하고 싶다면 그대의 희생을 자랑하지 말고 고요히 갈무리하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자식을 위해 참고 견뎠던 그 세월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희생하는 부모라는 고결한 틀 속에 가두고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 위선의 껍질을 벗겨낼 때 자식의 숨통이 트이고 부모의 노년 또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사유는 비움에서 완성된다. 오늘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서운함의 뿌리가 나의 과한 희생에 닿아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뿌리를 과감히 잘라내라.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평온해질 때 자식 또한 그대의 곁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지혜의 결이다. 저녁 해가 서산 너머로 몸을 감추면 산하의 모든 형체는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그 그림자가 제 몸보다 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로소 하루가 저물었음을 안다. 부모의 삶 또한 그러하다. 자식을 향해 뻗어나간 그 지극한 정성은 때로 부모의 본 모습보다 더 길고 짙은 그림자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덮어버린다. 우리는 오늘 그 그림자의 정체를 보았다. 자립을 방해한 안락함과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
그리고 자식의 어깨를 짓누른 희생의 부채감까지. 이 모든 것이 실은 사랑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얼마나 차가운 독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고요히 관찰했을 뿐이다. 자식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거나 침묵으로 벽을 쌓을 때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하거나 자식의 무심함을 탓한다. 하지만 밖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돌려야 할 때다. 자식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저 서로의 결이 달랐고 흐르는 속도가 맞지 않았을 뿐이다. 부모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으려 했으나 자식은 강물처럼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자연스러운 엇갈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자식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못다한 배려를 다시 건넬 수도, 이미 내뱉은 가시 돋친 말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다. 그러나 늦었다고 탄식하며 웅크려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관계의 회복은 어쩌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손을 가만히 펴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자식을 향해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신에게로 되돌려주라.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음미하라.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노심초사하기보다 내 마음의 뜰에 도단한 잡초 하나를 정성껏 뽑아내라.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때 그 평화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자식의 마음에 닿아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법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 안의 우물은 말라가는데 자식의 바다를 채우려 고집부리지는 않았는가? 이제 그 비어버린 우물의 맑은 사유를 채우고 자식이라는 타인을 향했던 집착의 끈을 고요히 내려놓으라.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라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돕는 일이다. 정성은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일이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익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과 세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들조차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걸음이 되었음을 믿는다.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기보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평생을 누구의 부모로 사느라 주름진 그 얼굴 속에 아직도 못다 피어난 나라는 꽃봉오리가 숨어 있을 것이다. 자식을 고치려 들지 말고 자식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마라. 그저 그대가 먼저 평온해지고 그대가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우리 모두는 서툰 손길로 자식이라는 귀한 그릇을 빚어온 장인들일 뿐이다. 때로 금이 가고 모양이 비뚤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담겼던 진심만큼은 폄하하지 말자. 다만 이제는 그 그릇을 자식의 손에 온전히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만의 빈손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강물은 결국 바다에서 만난다. 지금은 잠시 갈라져 굽이 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흐른다면 언젠가 다시 깊고 넓은 평화 속에서 조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정성이다. 서두를 것 없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조급한 이에게는 어둠을 주지만 관조하는 이에게는 황홀한 금빛을 선사한다. 그대의 남은 생이 그 금빛으로 가득하기를.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가벼워진 어깨로 저녁 숲을 거닐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정답을 찾지 마라. 밖으로 향하는 모든 물음을 멈추고 고요히 눈을 감아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거기에 모든 인연의 매듭을 풀 열쇠가 놓여 있다.